있는 쿠바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부한다. 거부한다. 치료성 없고 필수 의료 파괴하는 의대 증원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라.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쪼개셔서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50m 앞에서 이제 우리 주수호 대표님이 한번 근엄하게 이 정부를 한번 꼬집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수호 대표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하나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경기도사 회원 같아요, 제가. 그 2번 왔었는데 똑같은 외투를 2번 입고 왔더니 회원들이 한 번 간 거 2번 간 거로 쪼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다른 걸 바꿔 입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큰 이슈가 됐었던 이재명 얘기 사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재탕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의사협회장을 했습니다. 만 나이로 48살 때 의사협회장을 했는데 의사협회장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의사협회로 오는 민원성 전화의 대부분은 소위 대한민국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입원 부탁 내지는 수술 빨리 좀 푸시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그 부탁하는 분들이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계 뭐 논설위원이나 국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고위관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물론 그때는 김영란법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편의를 봐드리긴 해요 가끔은. 근데 가장 많은 부탁이 뭐냐면은 암 환자에 대한 입원과 수술 부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부탁하는 경우에 대부분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보다는 이 자기 지역구의 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선. 가족이냐? 그럼 민원이라는 거예요, 지역 민원. 그럼 제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암이라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이 결과가 나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의원님 나중에 좋은 일 하고 나서 욕먹는다. 거절해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요, 제가. 저는 워낙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제가 거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지역과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방에 있는 그 환자들이 서울로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를 보호해야 될, 간호해야 될 가족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얘기를 해요. 이게 암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뭐 심지어는 몇 년, 10년 이상씩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질환인데 고향을 떠나서 진료받는 것이 환자분한테도 심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밤중에 갑자기 늦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뇌출을 해서 지방의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그쪽 신경외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꼭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냉정하게 거절해요. 그거는. 오는 도중에 죽을 거다. 당신네 가족들, 당신네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짓이다 그거는. 그런 정도의 상태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올라와봐야 결과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 마음 편하게 하자고 부모님들 고생시키는 거 이거는 효도가 아니라 불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편해졌어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겼기 때문에 거절을 쉽게 했어요. 제가. 이거 만약에 소문나게 되면 김영란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제가. 워낙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병원에 대한 입원이나 수술 푸시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거절하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집이 안양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재작년에 이제 9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0년 전이면 80이 넘었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 뭐 아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 어머님도 양쪽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서 양쪽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명색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교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제가 전화하면 우리 어머니 얼마든지 입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어디서 수술했느냐? 안양에 있는 제 대학교 후배 정형외과에서 2명이 하는 그 정형외과 의원에서 수술했어요. 제가. 왜?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수술인데 꼭 대학병원에 가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야 돼. 갈 필요가 없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대학병원에 가야 될 환자들의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뺑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오늘인가 아마 당 복귀했다 그러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학교 응급의료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실력도 뛰어난데요. 근데 거기를 마다하고 서울로 왔단 말이죠,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진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지방의 의사들이 돌볼 환자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의사 암만 많이 뽑아놔봐야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지방의료에 대해서 과시하고 지방의료 홀대하면은 지방의 의사들 안 가요,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의사를 늘려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문화일보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발에 무좀이 있어서 피부과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를 갔더니 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환자는 보지 않고 피부 미용 환자만 보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찢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동네 병원에서 치료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응급실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 의사들이 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보험 진료하지 않는다는 게 이 기사의 핵심이고 그래서 의사를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얼굴에 5cm 정도 찢어진 상처. 근데 그걸 열상이라 그래요. 개방창 찢어졌단 말이죠. 칼도 찢어졌건 도끼도 찢어졌건 그냥 이거는 열상이에요, 열상. 5cm 찢어진 거를 꼬매는데 봉합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가가?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정도. 이게 팩트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자들 좋아하는 뭐 저기 명품 핸드백, 명품 옷, 구찌 뭐 핸드백 아마 5cm 찢어진 거 수리하려면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의료 수가가 개 수가보다도 못한 게 아니라 핸드백 수가보다도 못한 거예요. 제가 1998년도에 개포동에 주수업외과라고 개원했었어요. 환자 열심히 봐요, 제가. 잘 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환자 봐갖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진료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외과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급여는 안 하고 다 보험 진료만 했어요. 한 달 지나서 전체 매출이 간호사 월급 주고 이것저것 주고 나면 집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된 애가 얼굴을 5cm가 찢어져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와서 달래서 찢어진 거 다 꼬매고 1시간 걸려요, 1시간. 1시간 걸리는데 매출이 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런 환자를 하루 8시간 진료했단 말이에요. 그럼 40만 원 아니에요, 하루에. 한 달 25일 근무했어요. 그럼 1,000만 원이 매출이야. 그럼 병원의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 우리 때는 그걸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는 선배들이 겪어봤더니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층이 아예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 살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보험 진료를 해서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하도록 수가를 만들어라 니네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필수 의료는 무너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론이, 정치인들이 전혀 대꾸도 안 했어요. 니네들이 좋아서 외과에 놓고 나서 니네들이 못 먹고 산다고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 누칼렘이라 그게. 누가 니네한테 칼 갖고 협박해갖고 외과라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피부 미용하겠다는데 이제 와서 당신네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요. 비겁한 거 양아치야 양아치. 우리나라 언론들이. 필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이유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마치 의사만 늘려놓으면은 필수료가 살아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선동하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 숫자를 늘려놓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피부 미만 미용 같은 거 넘쳐서 이 사람들이 필수료랑 지방의료로 갈 것이라는 낙수 효과라는 게 이미 백일화의 거짓말이라고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3주 전쯤 됐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대한민국에 각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들을 모집을 해요. 각 대학병원마다 레지던트들의 몇 명의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서울에 있는 소위 빅5 병원이라고 그러는 모든 저기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카데병원 5대 병원에 전공의 티오가 798개예요. 실제로 798개인데 1002명이 지원했어요. 1002명이. 무슨 얘기냐? 204명은 탈락하는 거예요. 204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간 재수하든가 뭐 딴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4명이라는 얘기는 798명이 204명이라는 얘기 25% 정도가 탈락을 각오하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간 건데 중요한 거는 필수 의료는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필수 의료과는 지원만 하면 그냥 합격인데 재수를 각오하고 낙방을 각오하고 안 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필수 의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의사들한테 도대체 몇 명이나 늘리면 되겠냐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뭘 늘리느냐. 의사 늘린다고 해서 필수료랑 지방의료랑 응급의료가 살아나는 게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의사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필수료랑 지방의료는 더 빨리 붕괴될 거예요. 왜? 어차피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경쟁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에 비급여적으로 의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의사들이 돈만 알고 이기주의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되게 되면 더 많은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장담하는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순간 대학에 있는 교수들 다 튀어나올 거예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튀어나온다는 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10명이 근무하던 과에서 2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8명이 못 견뎌서 그 다음 8명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의료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고 그때 가서 정부에서 이 어떻게 수습하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닌데 우리들 얘기는 그냥 그 길지 듣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무슨 뭐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 우리 의사들은 차라리 편해요.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필수 의료가 산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안 가면 그때 가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거를 논의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입장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은 더 빨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몰락할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니들 한번 해봐라는 게 현재 우리 의사들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걸 이 정부가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끝까지 못 읽기 때문에 구호 한 2개 하고 오늘 새로운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쇼핑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를 죽이고 병원 쇼핑이 지방 의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구호는 이재명식 병원 쇼핑 지방 의료 무너진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 구호는 무너진다 지방 의료 무너진다. 자, 제가 선창합니다. 이재명식 병원 쇼핑 지방 의료 무너진다. 지방 의료 무너진다. 두 번째요. 이 수가 중요합니다. 돈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으면 적정 수가가 딴 거야. 우리가 잘못 달자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의료기관이 유지 발전됐을 정도의 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하고 급여 진료 보험 진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수가가 필수 의료를 죽이는 원흉이에요. 그래서 저수가가 원흉이다. 적정 수가 보장해라. 그러면 보장하라. 적정 수가 보장하라. 저수가가 원흉이다. 적정 수가 보장하라. 적정 수가 보장하라. 자, 추운 날 제가 끝까지 함께 못해서 죄송하고요. 시간 되면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치료사업 그러면 저도 주수호 대표님처럼 뭐 이렇게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하라.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료사업법 필수 의료 붕괴 조장하는 의대 정원 포퓰리즘 정책 국민들은 반대한다. 국민들은 반대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 추진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하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 국민들은 거부한다. 국민들은 거부한다. 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